자, 뭐 지금 청와대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국무총리는 누구? 정세균 총리가 이란에 갔는데 이란 갔다 오면 바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를 교체한다고 하는 보도도 있어요. 그리고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간다는 보도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결론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그게 이제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도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막 그 인사권자가 자기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의도를 갖고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없이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 지어진 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섞으면서 비판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들 스탠스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건 홍남기 부총리 교체를 검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쳤던 게 초선들 이야기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홍남기 부총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국채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조선일보의 선동에 가깝고 네.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은 편이고 코로나 시국에도 돈을 덜 썼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들이 홍남기 스스로가 물러나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남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올려줬을지 몰라도 코로나 시국에는 안 맞는 부총리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설은 맞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러면 푸나님 입장은 이철이가 되는 것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노코멘트. 네. 그렇지만 홍남기를 교체하는 것은 찬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니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누구를 인사권을 갖고 임명하겠다는 계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는데 누구를 자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구윤철, 노형욱 이렇게 검증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두 분의 프로필을 보면은 굉장히 상반돼 있어요. 살짝만 봐도 이게 누구를 뽑은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이 많을 것이다라고. 근데 공통점이 두 분 다 이제 물망이 오르고 있는 두 명 다 기재부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 그러니까 왜 정치인은 기재부 장관을 하면 안 되는가? 이명박도 잘했고 박근혜 때도 다 그렇게 정치인이 장관을 했는데 왜 꼭 기재부 관료 출신이 기재부 장관을 해야 되는 건가? 기재부 같이 정말 중요한 부처일수록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건데 거기에 꼭 관료 출신을 그렇게 후보로 이렇게 계속 물망을 올려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재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국간직위만 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이 관료 출신이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는데 누가 들어가든 간에 대신 기재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당에서 판단하고 청와대에서 판단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히 홍남기 따위가 건방지게 그런 행동들을 했는가, 이 부분이에요. 정무적 판단을 내리지 말고 철저하게 방향을 잡아주면 그 방향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는 내각의 교체와 민주당 지도부의 교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 중에 가장 핵심 바로 뭐냐면 서울 전 지역 패배라는 거거든요. 전 지역 패배라고 한다면 교체는 불가피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금 의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사실 홍남기에 대해서 감정이 유감이 있으셨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4.15 총선과 4.7 보선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였습니다. 이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에서 완승과 완패로 이어지는 완전히 180도 반대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완승이라는 부분은 뭐였냐면 당시에 2020년도 1월 26일자로 최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적극 대응을 나섰게 됐고 여기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 여당과 함께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1년이 지나면서 방역에는 성공을 했지만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편지급, 선별지급, 손실보상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3단 콤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중앙정부는 당연히 보편지급을 하는 거고요. 경제진작 문제죠. 선별지급 문제는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삶이 어려워진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이 방역에 협조했던 분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된 실타래가 바로 보편지급입니다. 이 중앙정부의 보편지급이 깨지는 순간 선별지급과 손실보상도 같이 깨지거든요. 이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바로 홍남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당의 지도부 교체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이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는 사실 서울과 부산의 후보의 면면 싸움이 아니었어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우리 후보 전혀 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패를 했다라는 것은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홍남기라는 친구가 딱 앉아있게 되면 이게 쇄신이 안 됩니다. 이걸 혁신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민님의 분석은 정확한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되죠? 네. 너무 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긴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 끌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할지. 그래서 시간이 들어오지 내용이 안 들어오는 이런 강하게 하지 마. 결론을 짓자면 그런 측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선거의 원인은 단 한 가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원인을 하나만 갖고 뭔가를 분석하는 건 잘못됐지만 제가 늘 주장해왔던 것처럼 저를 기재부 장관을 시켜주시면 제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이 힘든 시기에 서로 이렇게 소비도 좀 하시고 그러라고 많이는 못 드려도 국민 모두에게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내가 주장해왔던 건데 그런 것들이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네 없네 하지만 OECD 기준으로 보면 제일 돈을 많이 안 쓴 측면이 있다고 하면 뭐 아까 그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야수님이나 신민님 둘 다 공감하는 측면이에요. 그게 다른 말 같지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게 그 정도 자리가 되면은 정무적 판단 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무적 판단을 좀 더 이렇게 혁신적으로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실제로는 돈 안 나눠줘도 상관없는데요. 오죽하면 한몸처럼 느껴졌던 이낙연 대표도 막판에 가서는 홍남기를 직접 디스할 정도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은 이 코로나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그 불편함 같은 거 생각하면 저는 홍남기라고 생각해요. 홍남기가 물러나 주는 거에 가장 임팩트가 크지. 누구를 바꾼들 이 상황에 이철이가 정무수석으로 오면 세상이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태도라니까요. 실제로 무슨 정책을 한다고 해서 체감적으로 와닿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아니 무슨 복지 정책이 좋아졌네 뭐래 해도 병원에 자주 가시는 노인들은 문재인 케어고 고마운 줄도 몰라.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정부가 국민들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려움 안 줘주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 요거 하나만 갖고도 충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선거 전에 지급해. 민주당 등이 하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국민의 집이 반대할 거 아니야. 그걸로 선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이용해 먹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같은 편이라고 하는 홍남기의 렉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측면 때문에 실제로 어때? 여당인 입장에서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목적을 떠나가지고 그보다 더 앞선 이득이 있는데 국민들을 조금 더 좀 편하게 조금 더 이렇게 위로해 주자는 차원에서 전국민 뭐 위로금 이런 것들을 먼저 지급하려는 노력만이라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어쨌거나 홍남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분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빨리 잘라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잘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나왔는데 안 잘리면 이제 더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태영청장 자르면 잘라야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매를 많이 번 공무원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